네, 이번 시간은 이제 린네 검사와 웨버 검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한번 딱 그쵸 제대로 이해해 놓으면은 헷갈리지 않으니까요. 공부를 제대로 해 놓읍시다. 자, 이 웨버 검사랑 린네 검사가 있죠. 보시면 공통적으로 쓰는 여기 소리 굽새가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튜닝 포크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땅 때리게 되면 여기 진동이 발생을 하면서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이제 진동이 이렇게 타고 여기 놔두면 양쪽으로 전도가 되겠죠. 보시면 여기 이제 라인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요. 양쪽의 정도를 비교해서 혹시나 이제 어니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마에 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놓을 데가 없으면 여기 둬도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두는 건 좀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자, 여기 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면 그림처럼 여기 뒀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가 되겠죠. 진동이 쫙 퍼지게 되겠습니다. 자, 정상이라면 당연히 양쪽이 똑같이 들리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전도성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쵸. 우리가 보통 전도성 난청이라든지 뭐 히어링 로스 이런 말 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감각신경성. 그쵸. 이런 난청들이 있습니다. 보통 전도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우리가 중이염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귀에 염증이 차서 염증 물질이 있으면 전도에 방해가 되겠죠. 아니면 감각신경성이라고 해서 정말 청신경 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그쪽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도성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그쪽 귀 쪽에 이제 어떤 염증 물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쪽 뭐 관이 있으면 여기 생겼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병변 쪽은 지금 환자 기준으로 오른쪽이죠. 오른쪽을 봤을 때 이쪽은 전도가 돼서 이제 쭉 빠져나가는데요. 여기는 그쪽 이렇게 전도가 됐던 게 일부는 나가지만 일부는 다시 신겨서 안쪽으로 또 들어오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한번 들어온 게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안에서 웅웅거리고 이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오히려 전도성에서 더 크게 들리는 그쵸 그런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 관찰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당연히 감각신경성에서는 신경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떨어지는 거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그쵸 특이한 소견이 나타난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쪽으로 한번 바꿔보죠. 자, 이 사람이 왼쪽이 잘 들립니다. 이런 소견을 그쵸 말씀을 하셨다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자, 이 왼쪽 귀가 그쵸 왼쪽 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왼쪽 귀에서 전도성 그쵸 장애가 생겼을 수도 있죠. 잘 들릴 경우에는 그쵸. 그 다음에 아니면 레프트 쪽에 전도성이거나 오른쪽이 그쵸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어떤 신경 그쵸. 그러니까 감각신경 쪽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린네를 설명을 드릴 건데 린네를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양쪽이 이게 린네였나? 이게 웨버였나? 자, 제가 아까 대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W의 웨버 굉장히 대칭적인 문자죠. 절대 까먹지 마세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린네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요. 린네는 이걸 일단 치게 되면 마찬가지로 진동이 쫙 가겠죠. 근데 이번에는 귀 뒤에다가 그쵸 됐죠. 이거는 본 컨덕션 그쵸 본 컨덕션 뼈 전도를 먼저 보는 겁니다. 뼈 전도.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귀 뒤에 만져보시면 유양돌기라고 하는 볼록 튀어나온 게 있죠. 그쵸 둥그랗게 이제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유양돌기입니다. 이게 이제 뼈 전도를 그쵸 측정을 하는 건데요. 보통 정상적으로는 에어 컨덕션이 더 본 컨덕션보다는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직접 귀에 댔을 때 더 잘 들립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귀에 댔을 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요. 먼저 그쪽 이렇게 진동을 만든 다음에 그 유양돌기 쪽에 딱 대면 점점 이제 진동이 사그라들겠죠.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는 안 들리는 그쪽 때가 있을 겁니다. 안 들린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쵸. 자, 한참은 안 들릴 때 얘기를 해주세요 하면 안 들립니다. 딱 하죠. 그럼 이걸 바로 갖다 댑니다. 이쪽에다가 갖다 대고
딱 귀에다가 이제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에어 컨덕션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기 전도를 보는 거죠. 이때 정상적으로는 에어 컨덕션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잘 옮겼다면 같은 진동에서 들리겠죠. 공기 전도로서는. 그러니까 뼈 전도에서 딱 이제 멈추는 직전, 그쵸? 들리는 거에서 안 들리는 쪽으로 가는 순간을 딱 옮기게 되면 더 잘 들리는 공기 전도에서는 들린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고 이걸 우리가 린네 양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전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전도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죠. 당연히 공기 전도가 잘 안 되겠죠. 뭔가 막는 기구가 있으면 아까는 이제 공기가 안쪽에서 이렇게 왔지만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유입이고 이거는 출구가 차단된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엔 아예 입구가 이제 그쪽 문제가 생긴 거니까요. 전도성에서 에어 컨덕션이 더 떨어집니다. 따라서 본 컨덕션이 더 잘 들릴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린네 음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감각신경성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요. 거의 이제 그쵸 동등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에어 컨덕션도 떨어지게 되고 본 컨덕션도 떨어지는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유지가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 역시도 린네 양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린네 양성, 그쵸? 양성이 나왔을 경우 그러니까 에어 컨덕션에서 잘 들리는 경우에서는 정상도 있겠지만 감각신경성 난청, 감각신경성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음성이 나왔을 때는 전도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이제 그쵸 웨버도 해보고 린네도 해보고 기본적인 청력 검사도 해보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쵸 그런 것들을 감별을 해 나가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으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보시면 그쵸 다 정리를 웬만큼 해놨습니다. 자, 그쵸 제가 이거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512Hz 보통 이걸 쓰게 되고요. 한번 그쵸 한번 쭉 읽어보면서 스스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